돈이 복사되는 순간은 운이 아니라 원칙이 맞아떨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순간을 가장 쉽게 재현하려고 할 때 결국 손이 가는 게 QLD와 TQQQ입니다. 다만 아무 원칙 없이 사면 돈 복사기가 아니라 돈 분쇄기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의사결정의 원칙, 그리고 그 원칙을 QLD, TQQQ에 어떻게 꽂아 넣는지 딱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학습용 예시이고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 손실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속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 한 종목을 말해줬는데 우연히 한 달 만에 수익이 크게 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배운 게 아니라 운을 신념으로 착각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대부분 여기서 계좌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QLD와 TQQQ는 그 착각을 더 빨리 증폭시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결과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맞으면 빨리 올라가고 틀리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한다는 건 종목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설계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만 먼저 박아두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높은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원칙의 집합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이 지속 가능하냐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감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수익률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이 충분히 쌓였는가입니다. 수익률 측정은 생각보다 귀찮고 그래서 대부분 안 합니다. 하지만 안 하면 실력인지 운인지 영원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최소 10년은 있어야 그래도 말이 됩니다. 짧은 기간의 승리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QLD, TQQQ로 바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QLD, TQQQ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살지, 언제 살지, 얼마나 살지, 언제 줄일지. 대부분은 무엇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언제와 얼마나에서 갈립니다. 큰 돈이 터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맞았을 때 크게 먹고 틀렸을 때 작게 맞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구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QLD, TQQQ는 구조가 없으면 틀렸을 때 크게 맞는 쪽으로 자동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능과 분석과 의사결정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하지만 이 셋은 분리해야 합니다. 기능은 HTS 쓰는 법, 주문 넣는 법 같은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워도 됩니다. 분석은 지금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업이 뭘 했는지, 매크로가 뭔지 보는 겁니다. 분석 잘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문제는 의사결정입니다.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얼마를 태울지 결정하는 사람, 이게 제일 희귀합니다. QLD, TQQQ는 의사결정의 품질이 수익률로 즉시 드러납니다. 좋게 드러나면 더 위험합니다. 잘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수익률 측정과 기록을 시스템에 넣으셔야 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최소한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매수 날짜, 매수 이유 한 줄, 매수 금액, 매도 계획 한 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내 계좌 수익률과 나스닥 기준 지수 수익률을 같이 적습니다. 여기서 지는 달이 나오면 실력이 아니라 시장 덕을 봤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거를 안 하면 복사기가 아니라 도박판이 됩니다. 이제 본론, QLD, TQQQ를 돈 복사기처럼 보이게 만드는 핵심은 사실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단지 베팅 금액을 자동으로 키워주는 장치입니다. 진짜 핵심은 확률이 높은 구간에만 들어가도록 만드는 필터입니다. 그리고 확률이 높을수록 사이즈를 키우고 애매하면 줄이는 규칙입니다. 개인이 이걸 가장 간단히 구현하는 방법은 추세를 쓰는 겁니다. 추세는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사고, 하락 추세에서는 현금을 늘립니다. 이게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레버리지에서는 이 단순함이 생존을 만듭니다.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나스닥 현물 지수인 QQQ로 잡습니다. 매수는 TQQQ 자차 차트로 판단하지 않고 QQQ로 판단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차트는 흔들림이 커서 판단이 왜곡됩니다. 첫 번째 룰, 시장이 좋을 때만 레버리지를 씁니다. QQQ가 중기 추세 위에 있을 때만 QLD나 TQQQ를 운영합니다. 중기 추세의 예시는 21선이나 61선 같은 것입니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정하면 최소 1년은 바꾸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룰, 들어갈 때는 분할로 들어갑니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스닥에 베팅을 하더라도 변동성에 따라 QLD 비중을 높이고 TQQQ 비중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상승 추세가 강하고 변동성이 낮을 때는 TQQQ를 조금 더 쓰고 흔들림이 커질 때는 QLD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의 장점은 살리고 계좌가 부러질 확률을 줄입니다. 세 번째 룰, 팔 때는 감정이 아니라 디줌으로 팝니다.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익절입니다. 왜냐하면 더 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복사기처럼 굴리는 사람들은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잘라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을 다음 조정에 씁니다. 조정이 오면 공포가 아니라 할인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현금을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금은 겁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다음 선택지가 생깁니다. QLD, TQQQ는 현금이 없으면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버티기만 하다가 멘탈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 룰, 사이즈는 확률에 맞춥니다. 확률이 높은 구간은 무엇이냐? 시장이 약해지기 직전이 아니라 시장이 강한데 잠깐 눌리는 구간입니다. 강한 추세에서 눌림이 나올 때 그때가 개인이 따라가기 가장 쉬운 확률 구간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싸 보인다고 들어가는 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싸지는 칼날을 잡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그럼 바닥은 못 잡지 않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닥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돈을 꾸준히 버는 게 목표입니다. 바닥을 맞히는 건 실력이 아니라 대부분 운입니다. 그리고 QLD, TQQQ는 운에 기대는 순간 끝이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틀렸을 때의 벌을 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로 살아남는 방법은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오답 회피입니다. 이제 의사결정의 원칙을 더 현실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개인이 QLD, TQQQ로 가장 많이 실패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상승장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조정에서 더 태우고 하락장에서 현금이 없고 반등에서 본전 심리 때문에 못 팔고 다시 하락하면 멘털이 부서집니다. 이 루프를 끊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장치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규칙을 미리 써두는 겁니다. 지금 기분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통제하는 문장 한 줄이 필요합니다. 예시 문장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QLD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눌림에서 TQQQ를 소량 추가한다. 전고점 부근에서는 보유 물량의 일부를 줄여 현금을 만든다. 추세가 꺾이면 TQQQ를 우선 줄이고 QLD 중심으로 간다. 추세가 더 나빠지면 레버리지를 중단하고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 문장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락장에서 사람의 뇌가 합리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락장은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심리를 더 흔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익률을 말할 때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과 최대 낙폭입니다. 수익률만 높고 최대 낙폭이 크면 대부분은 중간에 탈락합니다. 탈락하면 수익률은 종이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수익률보다 먼저 생존을 설계해야 합니다. 생존 설계의 한 가지 방법을 더 드리겠습니다. QLD를 장기 코어로 두고 TQQQ는 전술 자산으로 씁니다. 코어는 흔들려도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여야 합니다. 전술은 흔들리면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무게여야 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TQQQ가 계좌 전체를 흔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리밸런싱입니다. 비중을 미리 정해두고 일정 구간에서 자동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QLD가 너무 올라서 비중이 커지면 일부를 줄이고 QLD가 눌려서 비중이 작아지면 다시 채웁니다. 이 리밸런싱은 감정을 죽이고 원칙을 살립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점에서 덜 사고 저점에서 더 사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팔면 더 못 먹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복사기처럼 굴리는 사람들은 한 방의 신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반복 가능한 평균을 만듭니다. 평균이 쌓이면 복리로 기계가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되냐는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내 규칙에 해당하냐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지금은 늘 불안하고 늘 뒤늦습니다. QLD만 하면 되지 않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QLD가 훨씬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TQQQ는 부스터이고 부스터는 필요할 때만 쓰는 게 맞습니다. TQQQ를 매일 들고 있는 건 부스터가 아니라 과부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떨어지면 물타기 하면 되지 않냐는 말도 나옵니다. 물타기는 원칙이 있을 때만 전략입니다. 원칙 없이 하는 물타기는 그냥 탄약 소모입니다. 특히 하락 추세에서의 물타기는 평균 단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내립니다. 손절은 절대 안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손절을 안 한다면 그 대신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손절 없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무게를 넘는 순간 손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요약하면 딱 한 문장입니다. QLD, TQQQ는 종목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원칙을 글로 만들고 기록으로 검증하고 시간으로 증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결과가 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돈복사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복사는 기계가 한 게 아니라 원칙이 한 거라는 걸요.